오늘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유형 강의는 말이죠. 1차 방정식의 활용할 차례인데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문제풀이하는 방법 뭐 여기 나와 있죠. 요거는 중학교 2학년에 가도 활용 문제는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고 풀고 답 확인하기. 요거는 뭐 똑같아요. 이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활용에서는 방법이 똑같아. 미지수를 정한다. 그죠? 미지수를 정하고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 방정식을 풀고 나온 답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는 뭐 좀 어려운 말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고쳐져 있습니다. 자, 수에 관한 문제는 미지수를 뭘로 정할 것이냐. 연속한 수다라는 거는 15, 10, 16, 17 뭐 이런 식으로 연속한 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수를 미지수로 정하면 그 다음 수는 플러스 1 해서 정하면 되고 이전 수는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짝수일 때는 어떤 수를 x라고 정하면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 그죠? 그 이전 수는 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됩니다. 짝수도 홀수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식을 세워서 풀면은 짝수면 당연히 짝수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미지수를 정하면 홀수일 때는 당연히 홀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자리의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이 문자화식에서 배웠어요. 방정식에 활용해서 식이 안 세워지는 사람은 저 앞에 지난 중간고사 범위겠죠. 문자식 부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식 세우면 되고 거속시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문자화식 부분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앞부분에 문자화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화식이 안 돼 있다면은 제가 이 영상의 윗부분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도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농도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진학이라고 해서 처음 거기서 이미 배웠어요. 진학이. 그래서 진학이는 백분율을 사용하는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나 수금의 양도 백분율에서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백분율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중학교에 와서 여기서 별로 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백분율이거든. 자, 그래서 저는 이 뒤에서 식을 세우더라도 백분율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보고요. 우리는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 그지? 첫 번째 유형은 105번째 유형입니다. 105번째 유형 뭐죠? 105번째 유형 어떤 수에 관한 문제, 또 유형 106은 연속한 수에 관한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밑에 있는 좀 그래도 좀 어려운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00번을 보면요. 목과 나머지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요. 목과 나머지는 우리가 또 초등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검산식이라고 했어요. 검산식. 이것은 검산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2를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이다.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이게 맞았나 틀렸나를 검산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몫이 4고 어떤 수를 4로 나누면 몫이 4 아이고 아이씨 아이고 말이 꼬여.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를 하려고 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습니다. 자,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이다.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12가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얘를 이쪽에다가 12를 이렇게 쓰면 이게 등식이 등식이 되고요. 등식이 되고 만약에 이 목과 나머지 뭐 나머지 또는 나누는 수 이런 거에서 미지수가 있으면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 맞는 식을 그대로 세우면 돼요. 합이 163인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다.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더하면 163이래. 그런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7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걸맞는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여기를 좀 지워볼까?
자, 이게 오늘 지금 아침이라 이게 좀 조작이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서툴러. 자, 일단 합이 163인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가 있는데 우리 이 큰 수를 x라고 작은 수를 x라고 하고 큰 수를 163에서 x를 뺀 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당연히 163이 되겠죠. x가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큰 수 163 마이너스 x는 어떤 수 x로 나누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검산식이 검산식을 우리는 등식으로 써요. 왜냐하면 여기 나머지 쓰는 거는 등식이 아니거든. 검산식을 이용해서 식을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163 마이너스 x는 11x 플러스 7이니까 12x는 150 얼마죠? 156이군요. 그죠? 자,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x는 12로 나누면 1 들어가고 12 되면 36 남으니까 3 되네요. 그죠? x는 13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가 13이다. 이렇게 바로 답이 되겠죠. 마침 제가 그냥 쓰기가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서 크고 작음을 이렇게 했더니 그럼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작은 수가 x네요. 그죠? x 바로 쓰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연속한 수인데요. 연속한 수. 연속한 수는 연속한 세 정수, 연속한 두 정수, 또 연속한 세 짝수, 뭐 두 짝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한번 154번도 마지막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밑에 있는 걸 해야지 조금 좀 어려운 문제일 거 아니야? 104번. 자, 여기는 연속한 세 짝수가 있대요. 가장 큰 수의 3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뭐만큼 크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연속한 세 짝수를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수를 x라고 놔요.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 그리고 그 이전 수는 x 마이너스 2 이때 요 x는 짝수겠죠. 그죠? 요 세 수를 연속한 세 짝수를 이렇게 놓자. 그러면 이놈이 가장 큰 수네요. 그죠? 가장 큰 수 x 플러스 2 이놈의 3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 x 마이너스 2와 x의 합한 것보다 이쪽이 32가 더 크대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32를 더해주면 같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2x 플러스 30이 되겠네요. 그죠? 30입니다. 30. 자, 그러면 x는 넘어가서 26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기는 26이고요. 그 앞에는 24겠죠. 그 뒤에는 28. 자, 여기 이때 이 세 짝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4, 26, 28 이렇게 세 개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죠? 가장 큰 수를 구해라, 가장 작은 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세 짝수를 다 구하는 거니까 셋 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여기 또 교과서 쪽수가 있네. 105번, 505번. 윤수는 전체 140쪽인 소설책을 매일 전날보다 한쪽 더 많이 읽어서 5일 동안 모두 읽으려고 한다. 첫째 날 읽어야 할 쪽수는 얼마냐? 첫째 날 읽어야 할 쪽수를 이렇게 X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 그럼 둘째 날은 얼마를 읽냐면 전날보다 한쪽 더 읽어요. X 플러스 1쪽을 읽고요. 셋째 날은 X 플러스 2쪽을 읽고요. 넷째 날은 X 플러스 3쪽을 읽습니다. 5일 동안 모두 읽어야 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4쪽을 읽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읽은 거 모두 다 합쳤더니 뭐라고 하면 돼요? 14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밑에는 제가 그 지리는 10초짜리 풀이 하면서 여기 나왔네요.
여기는 지리는 10초짜리. 그거는 그냥 창의적인 방법으로 푼 거고, 여기는 원리 원칙대로 푸는 걸 일단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일단 한번 이 문제를 봅시다.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숫자는 10A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한다. 이 자연수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이 1의 자리가 10의 자리니까 10B 플러스 1의 자리가 A니까 10B 플러스 A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죠? 요게 A, B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 뭐 한번 해볼까요? 10의 자리, 요걸 한번 해봅시다. 508번, 508번. 10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 숫자가 3이란 얘기는, 두 자리 숫자가 이렇게 카드처럼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두 자리 숫자가 있는데 이 수가 뭐냐 하면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30 몇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자연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30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겠지. 자릿수를 바꾸면요. 자릿수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얘는 10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7만큼 크대요. 이 바꾼 수가 처음 수의 2배보다 얘가 7이 더 크대요. 그러면 이쪽에다 7을 더해주면 같아지겠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10x 플러스 3는 60 플러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되대요. 자, 그러면 2x가 넘어가면 8x가 될 것이고 67에서 3 빼면 6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는 8이다. 그럼 8이 답이죠. 그죠? 8이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처음 수를 쓰시오 그랬기 때문에 38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x가 8인 거잖아요. 그지? 두 자리 수는 38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나이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표를 어떻게 그리냐 하면, 두 사람이 있으니까, 보통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통은 나이에 관한 문제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긋고요. 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아들,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현재 나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48, 아들 나이는 14. 그리고 이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 그랬으니까 그 몇 년 후, X년 후 이렇게 해봅시다. 이때 아버지는 48 플러스 X가 되고요. 아들은 14 플러스 X가 됩니다. 근데 이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아버지의 나이 48 플러스 X가 아들 나이 14 플러스 X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3배가 된다라는 것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는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 플러스 X 여기는 3, 4, 12, 52 아이고 3, 4, 12는 52가 아니죠. 받아 올림 하니까 3에다 10 받아 올리면 42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3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x가 되고요. 여기 넘어가면 빼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x는 3이다. 즉 3년 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이에 관한 문제 표 그리고 표 그리는 문제가 많아요. 표를 그려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서술형이나 또는 뭐 객관식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수량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량에 관한 문제는 너무 뻔하고 여기 상품 가격에 대한 문제를 좀 보면 좋겠네요. 상품 가격.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간다. 벌써 14분이 지났네. 자, 이 상품 가격에 관한 문제는 말이죠. 상품 가격에는
일단 뭐 지불액과 거스름돈 뭐 이거 나와 있는데 이 문제보다는 원가 정가가 문제가 훨씬 더 우리가 익숙하죠. 그죠? 원가 정가 문제가 나와도 그런 게 나온다고 시험에. 자, 여기 예금액에 관한 문제는 예금액에 관한 문제도 아까처럼 표를 그리면 좋아요. X 개월 후에 어떻게 되는지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뻔하고요. 여기를 봅시다. 원가 정가. 이익과 원가와 정가와 그 다음에 할인가 뭐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근데 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식을 잘 세우지는 않는데 야, 이거는 백분율을 초등학교 때 배운 백분율의 방식을 쓰지 않고 꼭 반드시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 자, 어떤 물건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는데, 정가를 정하고서 그 정가에서 1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10%의 이익이 생겼다. 이때 이 물건의 원가는, 야, 이거는 뭐 상당히 그 쉬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쉬운데, 이걸 그냥 그대로 접근하면 이렇게 풀어요. 원가를 X라고 해봅시다. 원가를 X. 그러면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이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 하면 130%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정가예요, 정가. 근데 정가에서 1,000원을 할인했대. 1,000원을 할인했대.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총 받은 금액이겠죠. 여기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바로 원가의 10%의 이익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게 식인데 그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 온전한 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푸는 게 좋아요. 원가를 얼마인지 찾고 그다음에 또 뭐 대입해서 또 찾고 하다 보면 번거로워. 그래서 온전한 식을 세우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먼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100을 짜르락 곱해줘. 100을 곱하지 말자. 여기 하나씩 약분하면 10을 곱해도 되잖아요. 그죠? 10을 곱하면 13x 10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는 1,000원이 만원이 됐네. 10을 곱하니까 10x가 되고 10을 곱하니까 x가 됐네. 자, 그래서 3x, 2x가 바로 만이에요. 만. x는 얼마지? 5천이다. 그지? 5천. 그래서 5천원, 원가가 5천원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쉽다고 얘기했는데 왜 쉬우냐?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원가의 20%의 30%의 이익을 붙여서 요걸 팔았더니 1,000원을 할인했더니 10%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1,000원이 원가의 20%란 얘기죠. 원가의 20%, 10, 여기 10%가 이 1,000원이 지금 30%의 이익을 붙였는데 10%가 남았으니까 이 없어진 게 20%잖아. 그치? 원가의 20%가 바로 1,0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가의 100분의 20을 하면 그게 1,000원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하나 지우고 10 곱하면 만이 되고 2로 나누면 5,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리를 알면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증가감소는 이 전년도의 기준이 바로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10% 올라갔다가 다시 10% 떨어지면 제자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이게 제자리가 아니에요. 자, 왜 제자리가 아닌지는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올려놓은 백분율이라고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10%가 올랐다가 10%가 내려가면 제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렇게 이유를 한번 보시고 우리는 기준이 항상 그래서 기준이 돼야 된다. 그 전 기준의 몇 퍼센트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어느 학교의 학생 수는 작년보다 5% 감소해서 올해는 이만큼이 되었다. 작년의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작년의 학생 수를 x라고 하면
올해 학생 수는 이거보다 5%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105% 감소니까 빼야 되겠죠. 그죠? 5%를 빼면 몇 퍼센트가 되나요? 100%에서 5%를 빼면 95%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올해 893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는 바로 893 곱하기 95분의 100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바로 작년의 학생 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슬렁슬렁 넘어가는데 활용이라 슬렁슬렁 넘어가. 자, 도형의 길이에 관한 문제 한번 우리 중학교 3학년에 가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요거네요. 533번. 다른 학년에 가도 2학년 되거나 3학년 됐을 때도 이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53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9인 직사각형이 있다. 원래 있던 게 어느 건지 문제를 읽으면서 봐야 돼요.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로가 12, 세로가 9인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로의 길이를 x만큼 늘리고 x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4만큼 늘었더니 넓이가 처음보다 4제곱cm만큼 더 줄어들었다. 그럴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을 세울 수 있지만 처음 넓이는 얼마냐 하면요. 12 곱하기 9입니다. 그리고 나중 넓이 12-x하고 9 플러스 4니까 13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중 넓이에요. 나중 넓이. 그렇게 하면 처음보다 얘가 줄었어요. 4cm만큼 줄었대요. 그럼 여기다 4를 더해주면 같아지겠죠. 그죠? 자, 2, 9, 18, 108이 되고요. 자, 여기는 13 곱하기 12네요. 13 곱하기 12는 어떻게 되지? 156인가요? 156 맞나요? 맞겠지 뭐. 마이너스 13x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13x는 여기서 일단 160에서 108을 빼봅시다. 그럼 얼마 되죠? 50, 52네요. 52, 그죠? 52. 따라서 x는 4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요. 원래 이렇게 두 개를 겹쳐진 부분이 여기잖아요. 겹쳐진 부분은 안 달라졌어.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든 넓이에다 4를 더하면 얘랑 같아진다. 그래서 이 넓이에다 4를 더하면 얘랑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 넓이는 얼마냐 하면 여기는 12-x고 12-x 곱하기 4. 자, 여기다가 4를 더해주면 x 곱하기 9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도 사실은 됩니다. 차이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오늘 지금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손도 부들부들 좀 떨리고 지금 목소리도 지금 잘 안 나오고 긴장도 자꾸 되고 왜 그러지? 자, 오늘은 더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 유형 116 거석시에 관한 거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